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여성입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해서 20년을 살았어도 아직 40대 중반입니다. 요즘은 40대 초혼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한창 나이에 황혼 이별 같은 느낌이라며 자식도 20살이 넘어 성년이 됐으니 미혼 생활을 마음껏 즐기라고 합니다.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살다 보니 또래 친구들이 하던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일, 혼자 여행, 나를 위한 시간 등 놓치고 살던 게 많았거든요. 다사다난했던 제 이혼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저는 강원도 강릉 토박이입니다. 나고 자란 곳이 강릉이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강릉에서 나왔죠. 전 남편도 동양 사람이고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동기였어요. 저희 집은 강릉을 포함 전국에서 이름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가 있는 곳은 강릉 안목항 카페거리로 유명한 지역인데 예전에는 저희 황태 해장국집이 있는 동네로 불리는 게 더 유명했다고 해요. 조부모님은 이북 출신인데 해방 때 내려오셨다가 6.25 전쟁 이후 강릉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할머니는 시장 난전에서 국밥을 파셨고 장사가 잘 돼서 본격적으로 식당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황태 해장국을 전면적으로 파는 가게는 저희 식당이 원조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자리 잡은 식당은 60년간 같은 자리에서 부모님에게로 다음 세대인 제 남동생에게로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굼술 좋은 부모님 아래서 커서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대학에 들어가서 만난 동갑 남자친구와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뭐가 그리 급했던 건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고 신혼 초에 남편은 군대를 갔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 부모님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시댁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친정은 넉넉한 편이어서 전면적인 지원 아래 남편이 대리 사이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제 친정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빨리 시집을 가는 것을 아까워하시고 무엇보다 아직 자리를 못 잡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이 걱정이 되셨다고 했어요. 남편이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상견례를 할 때도 엄마는 직설적인 성격답게 싫은 티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친정엄마를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를 어린 나이에 낳아서 워낙 많이 듣던 소리가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였어요. 제 청춘을 갈아 넣은 것 같아서 아쉽다가도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들을 둔 친구들이 여유 없다고 힘들어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고 군대에 간 덕분에 새 삶을 선물 받았네 하고 좋다고 해요. 오히려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기르니까 정신적인 수준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체력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서 육아도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남편이 아이와 같이 성장한 느낌이 있어요. 친구같이 친근하게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아들과는 쇼핑도 같이 하고 고민 상담도 나누는 편이죠. 남편 여동생인 신우는 30대 중반의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아서 초등학교 1학년 7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가득하고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나이대이다 보니 저만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기가 빨린다고 하소연하기 바빴어요. 요즘은 늦게 결혼하고 애 낳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부모 회의를 가면 신우이보다 나이 든 학부모들도 많다고 해요. 40대 초반인 자신도 이렇게 힘든데 50대로 보이는 학부모들은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자기 사생활 얘기를 안 하더니 저를 만나면 서방님 흉도 보고 생활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신우이 남편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와서 정리해고가 된 지 몇 달째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그 당시 시부모님과 신우이는 돈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시기였어요. 오죽하면 없는 친정에 와서 반찬과 생활용품까지 들고 갔을까요? 애들은 커가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태산 같은데 제가 일이라도 갈까 봐요.
혹시 언니 주변에 일 소개받을 데 없을까요? 시간만 맞으면 식당 일이나 아르바이트도 좋아요. 애들 둘 키우기도 힘든데 일까지 하고 괜찮겠어? 서방님은 일 다시 안 하고? 그이도 재취업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는데 나이도 있고 쉽지 않네요. 막노동이나 파트타임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건 또 죽어도 싫대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요. 내가 일단 주변에 일자리 있는지 물어볼게. 다행히 요식업계에 오래 몸담고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둔 덕에 관련 분야에서는 인맥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간만에 부모님과 남동생 부부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 시누이 일자리를 물어봤습니다. 애들도 어린데 일을 하겠다고 하니?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아무래도 서방님이 일 그만둔 게 컸나 봐요. 생전 돈 없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한 적이 없었는데 꽤 자존심이 센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애들 학교 학원 가 있을 때 잠깐씩 일할 자리 찾는 것 같아요. 식당 일도 괜찮다고요. 가끔 만날 때 보면 사람은 야무져 보이던데. 엄마와 제 얘기를 무심코 듣고 있던 남동생이 우리에게 주방 홀 보조 직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침 시누이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위치라 동선도 나쁘지 않을 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끔 모임으로 식사를 하러 오는 건 괜찮지만 일적으로 엮이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걱정은 됐는데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니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 후로 이 결정을 얼마나 후회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신우는 우리 가게에 자리가 있는데 해보겠냐는 제안에 너무 기뻐했어요. 워낙 유명한 가게이기도 했고 신우의 집 근처 도보 거리에 위치한 데다가 너무 낯선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꼭 하고 싶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생각보다 성실하고 야무지게 일했습니다. 6개월 정도 일했을 때 일을 잘해서 남동생이 시누이 급여를 꽤 올려줬다고 했거든요. 시누이도 얘기로만 들어서 몰랐다가 직접 일을 해보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식자재도 가끔 챙겨주고 근무 환경이 좋다 보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정재계 유명한 인물들이나 연예인들이 가끔 찾아오니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어제 그 유명한 국회의원 봤다니까요? 제가 뉴스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다니. 일 잘한다고 소문났더라. 반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언니네 집 유명하다는 얘기 듣기만 하고 상견례 때나 밥 먹으러 갔을 때는 몰랐는데 일해보니까 가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게 장사 잘 되는 줄 몰랐어요. 지금보다 가게 확장되면 사람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부모님 때 보수공사하고 나서 20년간 손 안 댄 건물이기는 한데 아마 확장은 더 안 하지 싶어. 조부모님 유언이기도 하셔. 그럼 다른 지역에 체인점 내거나 분점 내는 건 안 해요? 우리 가게는 주인만 요리 레시피를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게 철칙이라서 외부의 요리 비법 안 가르쳐 주실걸? 나도 가족인데 식당이랑 관계 없으니까 안 알려주셔. 진짜요? 저는 전국에 가게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무래도 가업으로 이어가는 가게이기도 하고 창업주이신 조부모님의 경영 철학을 따라하시는 편이라 내 남동생이 완전히 물려받으면 변화가 올 수도 있겠지. 30대 젊은 피니까. 신우와 가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저희 집에 마침 시부모님과 서방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서방님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집에 방문하신 건 20년간 손에 꼽는 일인데 말이죠. 시누이 부부와 시부모님이 미리 입을 맞춰 그 시간에 오기로 약속했다는 걸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아무튼 그날은 예상치 못한 손님들로 집이 북적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가, 너희 가게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안 그래도 얘가 일을 해보더니 놀랐다고 하더라. 강릉에 있는 현금은 꼭 그 집을 거쳐간다고 하더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사돈 어르신들도 대단들 하시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었다며 가게 칭찬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시누이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한 달 억대 매출은 기본이라며
부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시부모님에게 눈치를 줬어요. 그런데 아가, 혹시 우리가 황태장국 만드는 법을 배울 수는 없을까? 분점은 안 낸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요리를 만들어서 가게를 내고 싶은데. 네? 가게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가족이 된 지 20년이다. 너도 우리 생활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잖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단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대쪽 같고 내가 최고다 하시는 성격이 강한 분이신데 그런 분이 눈물을 글썽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부탁한다 아가. 시아버님까지 부탁한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이번에 우리 손주 군대 휴가 나와서 양가 모이는 날 사돈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떻겠니? 요리 비법을 배워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은 쉽게 설득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 부부까지 합세해 꼭 부탁한다고 얘기하는데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모두가 돌아가자 남편은 당신이 설득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양가 식구들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어서 모두 저희 해장국 가게로 모였습니다. 군대를 간 지 몇 개월이 안 되는 시간이었음에도 아들은 어느새 늠름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부탁하는 것도 처음이고 염치가 없지만 남편의 부모님 동생이고 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말을 꺼내야겠다 싶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아. 가게 경영에 하나도 관계가 없는 제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였지만 시댁 식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전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려운 부탁인 거 알고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황태해장국 만드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먹고 살기 힘든 거 아실 테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지만 일이 안 풀려서 맥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손을 잡고 부탁드린다고 결정적인 설득을 했어요.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내내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배우기 쉽지 않겠지만 성실하게 따라온다면 알려주겠다 하셨어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아버지는 한번 결정한 일은 번복하지 않는 분이셨죠. 그렇게 60년 만에 황태해장국 요리 비법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20년간 우리가 함께 키운 아들이자 손주가 이어주는 인연의 실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 부부가 함께 가족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항상 넷이 함께 요리 비법을 전수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최종 경영 승계를 하시고 마지막 과업으로 시댁에게 요리를 전수해 주셨어요. 보기에는 단순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손질하고 조리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몇십 년을 이어온 가업답게 아버지는 요리의 주 재료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강릉의 초당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손두부에서 대관령 황태덕장에서 말려지는 황태까지 우리 집안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부터 보여주시며 음식을 만드는 정성의 과정을 보여주셨죠. 저도 시간이 되는 날이면 가게를 나가 함께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댁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저는 요리 과정부터 직접 만드는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맏딸로서 가업을 잇지 않는 데에는 남동생이 워낙 뛰어나기도 했지만 저는 사업하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남녀 차등을 두지 않는 부모님의 교육관이 있었기에
저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부모님은 요리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 친구로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증손주를 볼 수도 있지만 6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요새 환갑은 환갑도 아니고 고이연이 예전 환갑잔치와 같다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인지 실제로 60대 분들을 보면 젊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시부모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넘쳐 보였어요. 요리를 배우는 과정을 몇 개월 보내면서 저는 시누이 부부가 특정 시간에 사라지거나 늦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의 흉을 보던 시누이는 마치 서방님과 한몸인 것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혹시나 집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었죠. 시누이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별거 아니라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의아했지만 본인들이 말을 안 해준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100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은 황태해장국 만드는 법을 전부 배웠습니다. 우연히 동네 장을 보러 가다 근처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황태해장국집 따님이시네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반가움에 서로 인사를 나누던 때 사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했습니다. 가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시죠? 네? 가게 준비라뇨? 시누이분이랑 시부모님 가게 내시는 거 저랑 계약했는데요. 네? 가게라뇨? 저희 시댁이요? 말도 안 돼요. 잘못하신 거겠죠? 한 달 전에 상가 점포 계약하고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아님 벌써 가게 오픈 준비 다 됐겠네요.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모르셨어요? 간판 보니까 황태해장국집이던데 이름이 같아서 분점 내셨구나 했어요. 그 건물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서 앞골목 귀퉁이만 돌면 나와요. 황태해장국 가게랑 생각보다 가까워서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는데 암튼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평소에 느껴지지 않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황태해장국 만드는 방법을 다 배웠던 게 일주일 전인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게와 가까운 거리에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문짝만한 가게 간판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상호가 쓰여 있고 더 가관인 것은 본점이라는 두 글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이 쳐졌습니다. 우리 가게와 500m 가까이 되는 거리에 똑같은 이름의 황태해장국 본점이라 쓰여진 간판까지. 가게는 이제 오픈을 며칠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려져서 가게 안은 살짝 보였는데 인테리어도 마무리되어 있고 손님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 전화를 피하는 것처럼요. 다짜고짜 시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기척이 있었을 텐데 쥐죽은도 조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님 집을 갔더니 시누이 부부와 시부모, 남편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시댁 식구들 모두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친정가게랑 똑같은 이름을 한 가게가 이 앞에 있던데요. 어이없게 본점이라는 글도 커다랗게 써 있더라고요. 곧 있으면 개업할 것 같던데 말해보시죠. 저희 가게 냈어요. 보다시피 황태해장국집으로 가게 개업해요. 시누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요리 비법 알려준다고 했을 때 저희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왜 상호명에 같은 거며 본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저희가 본점이라서 본점이라 썼어요. 본점이란 말이 뭔지 알고 쓰는 거예요? 시작이 된 곳, 진짜란 뜻에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새로 내는 가게 자체가 본점이죠.
상호명도 똑같이 쓰면서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있고 효과를 보겠다는 거네요?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은혜라니, 우리가 너희 부모님 값질 참아가면서 배우고 한 성과지. 인내 끝에 낙이 온다고 우리 이제 새 출발하기로 했다. 그렇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애원하며 눈물 흘리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도용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해주신지도 모르시죠? 도용이라니,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임자지.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어찌나 까다롭게 굴던지. 아니, 종이 몇 장에 쓰면 끝나는 레시피를 왜 그렇게 어렵게 돌아돌아 알려주는 거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며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여태껏 연기를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20년을 넘게 보아한 가족을 속일 만큼 돈의 진심이었구나 싶었어요. 개업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 허락받고 그런 짓을 저질러요?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사기를 치실 수 있어요? 여보,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당신 부모님이랑 동생이 우리 집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었나 보다. 속이니까 재밌었어? 알고 보니 이러려고 결혼해서 20년 살았구나. 제가 점점 이성을 잃어가면서 화를 내자 더 들을 이유가 없다며 시댁 식구들은 저를 끌어냈어요. 한순간에 배신을 알아버리고 가면 속에 숨겨진 얼굴들을 보자 현실 감각이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쓰러질 듯 오열하는 딸을 보고 놀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만 연거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선택한 인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서였죠. 누구보다 선한 베품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오신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것만 같아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방금 알게 된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낼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시며 남동생과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동생은 늦은 시간 집에 불려와서 놀람과 경악에 차했습니다. 경영자답게 상황을 정리해서 대응해보자 했어요. 일단 모두가 놀랐을 테니 잠을 자고 내일 다시 상의하자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져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시댁이 가게를 개업했는지 동네에 아는 분들이 해장국집 분점을 열었냐고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단 아니라고 사기꾼들이 가게 사칭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게 쉬는 시간을 통해 남동생과 부모님 저 이렇게 4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부모님 남동생 휴대폰으로도 분점 안 낸다더니 가게를 열었네 축하한다. 거기가 본점이면 원래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여러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가게 개업했나 보더라고요. 아침부터 주변에서 연락 엄청 오네요.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처지지 말고 힘내자고요. 가짜한테 지는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든든하게 웃어주는 동생을 보자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작년 안으로 경영승계 끝내신다는 아버지 말을 듣고 가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 봤었어요. 그리고 예전 경영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하되 21세기 현재에 맞는 부분을 찾으려고 다양하게 모색도 해봤고요. 진짜 올해 초 되자마자 저한테 모두 맡기실지는 몰랐지만요. 그래서 대응이 뭐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경영에 참여했을 때부터 약 5년간 방송 촬영 체인점 문의도 많았고 무엇보다 가게 와서 레시피 훔치려고 주방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고 무언가 외부의 노출이나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표 등록이랑 특허권을 신청했어요.
요리 과정을 계량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특허 통과하고 20년 지나면 레시피를 공개해야 하니까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법률사무소 통해 진행해서 몇 달 전에 특허권 심사 통과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대응은 아주 간단해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특허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오늘 오전에 자문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저희 상표 함부로 사용하고 사칭했기에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너 진짜 대단하다. 내 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걸까? 아직 놀라긴 일러. 앞으로 황태 해장국 리브랜딩 기대해. 부모님과 저희 남매는 가게 문을 닫고 오늘 개업한 가게로 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 중일 때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부모님 남매가 있었습니다. 개업이라 오늘 대단하기는 했나 봐요. 귀족분들께서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신우이의 빈정거리는 말이 거슬렸지만 방문 요점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긴 말 안 할게요. 우리 가게는 상표 등록이랑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용한 거 법적 대응할게요. 특허 도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요. 너도 참 심보를 좀 곱게 써라.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너희 가족은 돈 많이 벌었잖아. 우리도 돈 좀 벌게 해줘야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 가게 사칭하고 배신을 한 입장이면서 우리 가족을 탓했습니다. 그 모습을 모두 본 우리 가족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남편과도 20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열등감과 배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시댁 사람들을 왜 몰라봤을까요? 이혼을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것 같지만 그래도 엄마를 이해한다고 해줬답니다. 요새는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많이 하고 사세요.